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유튜브 영어에서 영어를 가리키고 있는 범쌤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비동사와 명사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비동사라는 것은 am, or, is를 말하고 이 세 가지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닌 주어가 어떤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배웠었고, 그리고 명사라는 것은 어떤 것들의 이름인데, 그 이름을 가진 것들은 셀 수 있는 것도 있고 셀 수 없는 것도 있더라. 셀 수 있는 건 하나일 경우 꼭 앞에다 어를 붙이고 여러 개인 경우는 s를 붙인다고 했는데 이게 또 불규칙하게 변하는 경우도 있더라. 이런 것들을 저와 함께 배웠었는데요. 그럼 왠지 배웠으니까 다 알 것 같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 영어 채널을 통해서 영어 공부를 진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차근차근 하나씩 잘 설명을 해드리고, 은우 채널을 통해서 요즘 유튜버가 대세라는데 유튜브 나도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다양한 유튜브 팁을 전달하고 있는 범쌤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비동사 그리고 명사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왔어요. 저와 1강부터 잘 들으셨던 분들이라면 비동사라는 건 이런 개념이구나, 그리고 명사는 셀 수 있는 것과 셀 수 없는 것들이 있었구나, 이 정도는 이제 이해를 하셨을 텐데요. 오늘은 어떤 걸 배워볼까 하냐면요, 한번 이 단어를 보고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 단어는 go입니다. go. 두 번째 단어는 run. 그리고 다음 단어는 study, 그리고 play. 자, 요런 단어를 딱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이 단어를 딱 보는 순간, 영어는 이 느낌이 중요하거든요. 이 단어를 딱 보는 순간 어떤 느낌들이 드시나요? 자, 이 단어들을 딱 보니까 뭔가 움직임이 느껴지죠? 행동이. 오늘은 바로 이렇게 움직임과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영상을 끝까지 함께 보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학습을 준비하고 강의하는데 정말로 큰 힘이 되니까요. 꼭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공부 시작을 해볼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go, run, study, play 이런 단어들을 딱 듣는 순간 이거 뭔가 움직임인데? 이런 움직임이 느껴지는 이런 단어들을 바로 동사라고 합니다. 동사. 들어보셨죠? 동사.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 저와 함께 동사, 가장 기본적인 동사 20개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볼 예정이니까요. 오늘 문장을 한 개 한 개 저와 함께 배워보면서 동사라는 게 영어에서는 이런 거구나, 이런 느낌이구나, 이런 걸 꼭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동사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자, 그럼 대망의 첫 번째 단어입니다. 첫 번째 단어는 바로 go입니다. go. 모두가 알고 있죠. 뜻은 가다입니다. 가다. 역시 뭔가 어디로 간다는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나는 학교에 간다라는 문장을 영어로 하게 되면 I go to school이 됩니다. I go to school. 많이들 들어보셨죠? 자, 그럼 동사의 위치부터 한번 볼게요. 동사의 위치가 어딘가요? I 다음에 go가 있죠. 두 번째 칸. 첫 번째 칸인 I, 나 다음에 바로 go가 나오는 게 영어의 정말로 큰 특징인데요. 자, 이걸 한글과 비교해서 한번 볼게요. 한글은 이렇잖아요. 나는 학교에 갑니다. 하지만 영어는 어떻죠? 나는 갑니다. 학교에. 순서가 다르죠. 꼭 영어에서는 이 부분을 정말로 잘 이해하셔야만 돼요. 자, 영어에서는 동사의 위치가 어디다? 두 번째. 주어가 나온 I 바로 다음이라는 게 너무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영어에서는 동사를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동사를 바로 주어 다음 칸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 중에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야,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인 뜻은 뭐냐면 우리나라 말은 이런 행동하는 이런 단어가 문장 맨 끝쪽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어는 끝까지 가봐야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알 수 있게 됐죠. 예를 들면 이런 문장이 있을 수 있죠. 한국어로. 나는 아침에 엄마와 함께 학교에 갑니다. 라는 문장을 보면 내가 학교에 가다라는 이 단어가 바로 맨 끝에 있어요. 한국어는. 그죠? 학교에 갑니다. 갑니다라는 단어가 문장 맨 뒤에 있지만 영어로 이 문장을 쓰게 되면 I go to school
with my mom in the morning이 되거든요. 이렇게 긴 문장은 나중에 저와 함께 배우게 될 텐데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중요한 건 우리나라 말에 있는 가다라는 단어는 문장 맨 마지막에 있지만 영어는 어디 있죠? go가 바로 I go to school부터 영어에서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가 영어를 말하고자 할 때 바로 동사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건 동사를 바로 꺼낼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영어를 시작할 때는 동사가 바로 주어 다음에 바로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부터 영어는 이야기해줘야 되는 게 진짜 큰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학교에 갑니다라는 문장은 I go to school이 됩니다. go가 두 번째 있죠. 그럼 다음 단어도 배우면서 동사의 위치를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run입니다. run은 어떤 느낌이 드는 단어죠? 달리는 거. 막 이렇게 달리는 느낌이 들죠. 영어는 느낌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제가. 달리는 느낌. 자, 달리는데 어떻게 달리냐면 나는 빨리 달린다라는 문장을 영어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나는 빨리 달린다라는 문장을 영어로 만들면 I run fast입니다. I run fast. fast라는 단어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었죠. 빠르다라는 단어였잖아요. 그래서 나는 빨리 달린다라고 한국어 순서는 이렇게 돼 있지만 I run 바로 run이 먼저 나오고 빨리라는 fast는 뒤쪽에 있는 게 보이죠. 이게 영어의 진짜 중요한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행동을 먼저 얘기해야 돼요. I run 난 달려. 어떻게? fast 빠르게. 요렇게. 영어는 이렇게 쓰여져 있거든요. 이게 진짜로 중요하니까요. 이걸 머릿속에 계속 넣고 있으셔야만 돼요. 그래서 이 동사 위치에 대한 것은 제가 동사를 가리키는 내내 아주 강조를 많이 할 거고요. 저와 함께 이런 문장을 다양하게 연습하시다 보면 우리의 머릿속이 한국어로 가득 찼던 우리의 머릿속이 영어로 이렇게 바뀌는 순서가 영어로 바뀌는 훈련을 제가 앞으로 계속 시켜드릴 예정이거든요. 세 번째 배워볼 단어는 help입니다. help. 뜻 아시나요? help는 바로 돕다입니다. 누군가를 도와주는 행동인 거죠. 역시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이고 돕다라는 뜻인데 예문을 하나 들어볼게요. 나는 엄마를 도와줘. 이런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나는 엄마를 도와주지. 이런 문장을 영어로 만들면 I help my mom이 됩니다. I help. 나는 도와줘. 누구를? My mom. 엄마를. 이렇게 순서가 역시 바뀌어져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무조건 돕는다라는 단어로 두 번째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서 I help. 난 도와줘. 누구를? My mom. 우리 엄마를. 이렇게 순서가 바뀌는 것을 또 확인을 하셨죠? 자, 세 번째 배울 단어는 play입니다. play. play란 단어는 동사를 설명하기에 가장 적합한 단어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왜냐면 play란 단어 자체가 뭔가 되게 움직임이 느껴지잖아요. 그 안에서. play란 단어의 뜻은 놀다 혹은 운동이면 스포츠를 하다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장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런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들은 야구를 합니다 라는 문장을 영어로 하면 They play baseball이 되죠. 베이스볼이 야구니까요. 그래서 베이스볼이란 이런 스포츠는 셀 수 없는 단어예요. 그래서 앞에 어나 뒤에 s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I play baseball이라고 쓰시면 나는 야구를 합니다 라는 뜻이 되는데요. 그들은 they 그 다음에 빨리 행동이 나와야 되죠. 어떤 행동? play. 뭔가를 하는구나. 뭐 하고 노는데? 베이스볼. 야구를 하는구나. 요렇게 머릿속으로는 늘 행동을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배울 동사는 make입니다. make도 익숙하시죠? make란 단어의 뜻은 만들다입니다. make, 뭔가 이렇게 만드는 행동이 머릿속으로 떠올리시나요? 뭔가 이렇게 만들 때 make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그럼 이런 문장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나는 로봇을 만듭니다 라는 문장을 한번 이제 해보세요. 제가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렸으니까 나는 로봇을 만듭니다 라는 문장을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스스로 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나는 로봇을 만듭니다 라는 문장을 어떻게 만드셨나요? 이거 안 틀리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만드셨으면 정답입니다. I make a robot 라고 하시면 되는데요. 중요한 게 뭐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robot. 로봇은 셀 수가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꼭 앞에 어를 쓰셨어야만 되는데 이거 빠놓으셨으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a robot 이라고 하셨어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쓸 때 뭐가 제일 먼저 나와야 된다? 행동. 그래서 나는이라는 I 다음에 make가 바로 나왔어야 되죠. 그래서 I make a robot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얼마나 빨리 동사가 앞에 나와야 되는지 보이셨죠? I make
다음에 좀 뜸을 들여도 되잖아요. 그래서 I make a robot 혹은 I make a car. 그래서 동사만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는 약간 생각할 여유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I make a robot 이렇게 만드셨으면 난 로봇을 만듭니다 라는 문장이 완성이 되겠네요. 그럼 다음 단어도 배워볼까요? 자, 이번에 배울 동사는 drive입니다. drive. drive라는 말도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하죠. 뭔가를 운전하다라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나는 자동차를 운전해 라는 문장을 영어로 만들면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I 다음에 바로 행동 나와야죠. 그래서 I drive 그 다음에 뭘 운전하는 조금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자동차 그럼 a car. 역시 중요한 건 뭐다? 어가 앞에 꼭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I drive a car 하면 나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그럼 택시를 운전하면 I drive a taxi라고 하시면 난 택시를 운전해. 그럼 트럭을 운전한다. 그럼 I drive a truck이라고 하시면 되거든요. 중요한 것보다 역시 행동을 얘기한 다음에 뭘 하는지는 나중에 생각해도 돼요. 그럼 바꾸면 되잖아요. 그래서 I drive라고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뭘 운전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서 말씀을 하시면 되는 게 영어의 가장 큰 특징이니까요. 역시 I drive가 먼저 나온 다음에 생각을 하자. 그래서 I drive a car 하면 나는 자동차를 운전합니다 라는 문장이 완성이 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fly입니다. fly. fly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fly 하면 날다예요. 나는 거. 하늘을 나는 걸 fly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문장은 이런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비행기들이 하늘을 납니다 라는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에어쇼 같은 데 갔더니 비행기들이 막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들이 하늘을 납니다 이런 문장을 영어로 만들면 이렇습니다. 비행기는 airplane이라고도 하고 그냥 plane이라고 해요. 그래서 airplanes s를 붙여야 되죠. 여러 대니까. 그래서 airplanes fly in the sky가 됩니다. 하늘을 in the sky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비행기들이란 airplanes 다음에 바로 fly가 바로 나와줘야 되죠. 그래서 airplanes fly in the sky라고 하시면 하늘을 납니다. 어디를 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뭐다? 난다라는 단어죠. 난다. 그래서 airplane fly 바로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를 나는지 얘기는 나중에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airplane 다음에 바로 fly 하신 다음에 생각해도 돼요. 어디를? in the sky 이렇게 나중에 생각해도 된다. 이 부분은 중요한 건 동사니까요. 이번에 배울 단어는 sleep입니다. sleep. sleep 하면 다들 아시죠? 자는 거죠. 자는 거. 졸려. 잔다. 잔다라는 동사를 이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볼 텐데요. 내 부모님들이 침대 위에서 잠을 잡니다 라는 문장을 영어로 한번 만들어 보시겠어요? 침대 위에서라는 건 on the bed라고 합니다. on the bed. 그래서 내 부모님들 침대 위에서 주무셔 라는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만드셨나요? 이렇게 만드시면 되는데요. 부모님들 영어로 parents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부모님들이니까 my parents라고 할게요. my parents 다음에 바로 행동 나와야죠. 무슨 행동? sleep 어디에서? on the bed 라고 하시면 침대에서 부모님들이 잡니다 라는 문장이 완성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배울 단어는 drink입니다. drink. 너무 익숙하죠. drink도. drink라는 단어는 어떤 느낌? 마신다. 뭔가를 마신다라고 할 때 drink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나는 물을 마셔. 이런 단어 이제 어떻게 한다? 너무나 쉽죠. 영어 할 수 있겠죠, 이제. 나는 물을 마신다. 영어로 어떻게 한다? 나는 다음에 바로 마신다 나와야죠. 그래서 I drink 바로 나오고 뭘 마셔? water. 그러니까 마시는 물건은 나중에 말해도 돼. 일단 중요한 건 뭐다? 영어에서는 마시는 거죠. 행동이 중요해, 행동이. 그래서 I drink, 난 마셔. 뭘 마시는지 나중에 얘기해도 돼요. 그래서 I drink water. 만약에 주스를 마시고 싶으면 I drink juice라고 하시면 되고 커피 좋아. 그래서 I drink coffee라고 하시면 다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뭘 마시는지는 나중에 다 바꾸면 되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것보다 행동이 먼저다. 늘 행동이 먼저. 그래서 I drink water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배울 단어는 love입니다. love.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동사 중에 하나인데요. love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는 사랑한다, 남녀 간에 사랑한다 이런 뜻으로 많이 쓰이는데 실제로는 정말 좋아한다는 뜻으로 진짜 많이 쓰여요. 그래서 단순히 사람뿐 아니라 어떤 걸 정말 좋아할 때 love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아이들은 컴퓨터 게임을 정말로 좋아한다라는 문장을 love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아이들 하면 kids입니다. kids. 그래서 kids love computer games라고 하시면 진짜 컴퓨터 게임들 좋아하는구나. 역시 중요한 것보다 앞에 kids 여러 명이니까 s를 붙였고 computer games라고 복수 형태를 만들어서 앞에도 s 뒤에도 s를 붙여줬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kids love 뭘 좋아해?
computer games 이렇게 뒤쪽에 뭘 좋아하는지를 써주면 되죠. 자, 이번에 배울 단어는 read입니다. read.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read. read라는 것은 뭔가를 읽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읽는 것을 read라고 하는데 학생들은 많은 책을 읽습니다. 이제 이런 문장을 영어로 만들 수 있겠죠. 학생들 많은 책을 읽습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만드나요? 일단 학생들은 영어로 student가 되죠. student. 학생들이니까 s 꼭 붙여주시고요. 두 번째, 행동이 나와야지. 그래서 students read. 뭘 읽는다? 많은 책, many books 이렇게 쓰셨으면 정답입니다. 그래서 students read many books라고 하면 학생들이 읽어. 뭘? many books 이렇게 하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배울 동사는 eat입니다. eat도 너무 많이 알죠. eat 하면 먹는 거죠. 먹는 거. 그래서 고양이가 생선을 먹습니다 라는 문장을 영어로 이번에 해볼까요? 사람이 아니라 고양이들로. 자, 그래서 고양이들이 생선을 먹어. 이런 문장을 영어로 한번 해보시겠어요? 고양이들이 생선을 먹지 라고 문장을 한번 만드세요. 요것도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런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고양이들이 생선 5마리를 먹습니다 라는 문장을 한번 우리가 지난간 배웠던 모든 걸 총동원해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어떻게 만드셨는지 궁금한데 일단 고양이들은 영어로 cats라고 합니다. 그래서 cats eat 5 fish가 됩니다. 여기서 함정이 있죠. 5라고 5마리라서 fish도 s를 붙여야만 될 것 같잖아요. 근데 fish라는 단어가 정말로 독특한 단어라 가지고 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마리일 때 s를 붙이지 않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독특한 단어인데 fish에 s를 붙이신 분들이 있다면 fish는 s가 안 붙는구나 여러 마리더라도 이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배울 단어는 watch입니다. watch. watch 아시나요? 무슨 뜻인지? watch는 뭔가를 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본다기보다 TV라든지 영화 같은 걸 볼 때 watch를 쓰거든요. 그래서 나는 영화를 봅니다 라는 문장을 영어로 한번 해보시겠어요? 난 영화를 봅니다 라고 영어로 하면 이렇게 되죠. I watch 이렇게 동사부터 나오고 I watch a movie 이렇게 하시면 난 영화를 봅니다 라고 어를 꼭 붙이셨어야만 돼요. 그래서 a movie라거나 movies라고 하셨어야만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I watch a movie 하면 나는 영화를 봅니다 라는 문장이 되겠네요. 이번에 배울 행동은 제가 늘 하고 있는 행동이기도 한데요. 바로 teach입니다. teach는 가르치다 라는 뜻이에요.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가르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teach인데요. 나는 영어를 가르칩니다 라는 문장을 만들면 당연히 I teach. 뭘 가르쳐? English.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리키는 어떤 것도 뒤에다 넣어주시면 돼요. I teach math라고 하시면 수학을 가리켜. 혹은 I teach art라고 하시면 나는 미술을 가리키지. 이렇게 해서 원하는 가리키는 과목을 뒤에 넣어주시면 그냥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가리키다는 행동이에요. I teach라고 하시면 나는 가리켜. 그 다음에 뭘 가리키는지를 써주면 되는 게 영어식이니까요. 꼭 이렇게 문장을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배울 15번째 단어는 바로 jump입니다. jump 하면 뭔가 펄쩍 뛰는 거죠. 뭔가 뛰는 느낌이 확 들죠. 그래서 나는 높이 점프한다 라는 문장을 영어로 만들어 보면 I jump. 어떻게? high. 높다라는 게 영어로 high니까요. I jump high 하시면 난 정말로 높이 점프해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16번째 배울 단어는 listen입니다. listen. 많이 들어보셨죠? listen 하면 듣는 거예요. 뭔가 아주 집중해서 듣는 것을 listen이라고 하거든요. 영어에서는 듣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많은데요. listen이라고 하면 아주 집중해서 듣는 걸 listen이라고 해요. 주로 음악이라든지 아니면 선생님의 강의 이런 걸 듣는다고 할 때 listen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자, 그래서 여자아이들이 K-pop 뮤직을 듣습니다 라고 문장을 만들면 Girls listen to K-pop music 이라고 하시면 K-pop 뮤직을 여자아이들이 듣는구나. 그래서 Girls 다음에 listen to K-pop music 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listen to 다음에 뭘 듣는지를 써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역시 listen이 먼저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 단어는 live입니다. live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live 하면 사는 거죠. 우리가 어딘가에 사는 거. 그 살다라는 단어가 바로 live인데요. 자, 그럼 이런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우리는 서울에 살아 라는 문장을 이제 영어로 쉽게 할 수 있겠네요. 영어로 한번 만들면 어떻게 되나요? We live in Seoul 이게 됩니다. We live in Seoul. 우리는 어디에 산다? 서울에. 그래서 산다라는 단어를 먼저 이야기한 걸 보셨죠. 그래서 we live in Seoul. 다 쓰면 되죠. 어디든지. 그래서 나 캐나다에 살아. 그럼 I live in Canada. 혹은
I live in Japan. 아무 단어나 넣어주시면 그곳에 산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중요한 건 산다라는 단어죠. 그래서 I live라고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울 단어는 역시 study입니다. study. study 하면 공부하는 거죠. 공부하다를 study라고 해서 나는 수학을 공부해 라는 문장을 영어로 만들어 보면 I study math라고 하시면 math가 수학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공부해 뭐를? 수학을 이런 순서로 쓰여져 있는 게 잘 보이시죠? 그래서 자기가 공부할 게 뭐든지 그냥 뒤에 넣으면 돼요. 그래서 I study English 하면 나는 영어를 공부한다. I study music 하면 나는 음악을 공부해. I study math 하면 수학을 공부해. 그래서 I study까지만 해놓고 잠시 생각해서 내가 뭘 공부하더라? 하고 나중에 던져도 돼요. 충분히 기다려줍니다. 하지만 study를 말하지 못하면 문장은 끊기게 돼요. 그래서 I라고 하고 멈췄다고 생각해봐. 끔찍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I study 완성을 해놓으면 상대방이 기다려줘. 그런 다음에 English 하면 충분히 기다릴 여유가 생기거든요. 그만큼 동사는 중요합니다. 아까 love로 배웠으니까 이번에도 좋아하다는 뜻의 like를 배워볼게요. like도 정말로 많이 아시는 단어죠. 그래서 like면 좋아하는데 이번엔 뭘 좋아한다고 해볼까요? 나는 쿠키를 좋아합니다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쿠키들을 좋아합니다. 복수 형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나는 쿠키들을 좋아해 라고 문장을 만들면 I like 뭘 좋아한다? cookies 이렇게 쿠키가 Y로 끝나기 때문에 keys 할 때 IES를 붙이는 걸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그래서 I like cookies 라고 하셨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오늘 배울 마지막 단어네요. 자, 마지막 단어니까 끝내는 느낌으로 finish를 배워보겠습니다. finish 하면은 뭔가를 끝내다, 마치다 이런 느낌이 드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finish 하면 뭔가를 마무리 짓다 이런 뜻인데 우리는 저녁을 다 먹었습니다 라고 할 때도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는 저녁 식사를 마쳤습니다 라고 영어로 만들면 We finish dinner 라고 하시면 되죠. 그래서 we finish 잠시 기다렸다가 dinner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we finished dinner 라고 하시면 우리는 저녁 식사를 마쳤습니다 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이 동사라는 개념은 영어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 순서 바로 두 번째에 나와줘야만 한다는 이 순서가 한국 사람이 영어를 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영어를 할 때 가장 먼저 그리고 절대로 까먹거나 틀리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와 함께 이 동사 부분은 정말 많이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배우실 때 자기가 쓸 수 있는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만 하는 곳이 바로 이 동사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와 함께 공부를 할 때 이 동사 부분을 집중적으로 강하게 아주 많이 배울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잘 잡으면 솔직히 말하면 영어는 80%는 해결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될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동사만 잡으면 영어 공부는 80%가 끝난다 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저와 함께 이 동사 부분을 열심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동사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볼 테니까요. 다음 동사 강의도 기대를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